자, 381번부터 또 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는 그냥 x축과의 이제 이차함수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또 밑줄 칠까요? 교점의 x좌표 밑줄 쳐놓고 결국 이제 연립을 했을 때 우리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랑 x 플러스 10이랑 같다고 한 식을 정리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는데 이거에 뭐 해가 그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해가 결국 거기서 말하는 두 교점 x좌표와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두 x좌표의 합이니까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그래프를 그리고 막 꼭지점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항상 그걸 좀 명심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382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둘이 연립을 해서 같다고 일단 놓고 한쪽으로 이항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인지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맨날 똑같은 도돌이표 하듯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버릇을 붙지 못하면 계속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둘을 같다고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고 자 밑줄 치세요.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의 실근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바로 다이렉트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5, 판별식 B는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4a가 29보다 작다. 따라서 a는 4분의 29보다 작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7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잘 따져가면서 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좀 보시는 겁니다. 383번도 어차피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하나만 잘 이해하고 된다면 이렇게 똑같이 말만 조금 다른 문제들은 해석은 다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둘이 이제 같다고 놓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그냥 의미 없이 이런 이차함수의 꼭지점 같은 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한 새로운 식이 중요한 거지 기존에 있었던 식의 꼭지점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랬을 때 이거의 교점 x좌표가 결국 x1과 x2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x1 플러스 x2가 7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해가 x1과 x2라는 거지. 교점 x좌표가 결국 방정식의 해다. 따라서 둘이 더한 게 k 플러스 r이기 때문에 그게 7이라고 하면은 정답은 3이 되는 거죠. 자꾸 그냥 중간에 멈추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답을 내버리는데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차피 다 여기 스텝 1은 이미 다 좀 숙지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하나만 잘 이해했으면 나머지 비슷하니까. 자, 384번도 해석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2,마이에서 접할 때 밑줄 쳐놓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표현이 있지만 2,마이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2,-1을 지난다.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2,-1을 처음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지워지고 그래서 이제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하나씩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접한다를 해석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접한다는 결국 누구랑 그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2, 마이너스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같다고 놓는 거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 녀석이 누구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접하는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접한다라고 해서 물론 d는 0만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접하는 x 좌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했을 때 즉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 이게 이제 d는 0이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중근이 얼마인 것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근이 2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체크해 놓을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d 안 쓰고 중근이 마이너스 2인 것만으로도 a가 우리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 b는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것 정도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 처음에 있는 식이 굳이 뭐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요거만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은 문제는 쉽게 풀린다. 괜찮아요? b는 마이너스 4, a는 마오, b는 마사.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자, 385번도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자, 이것도 같은 원리네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가 나온다. 그렇다라는 건 둘이 연립한 식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즉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쓰시면 되겠죠.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리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386도 보죠. 자, 마일 콤마일을 지나고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에 대하여 접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일 콤마일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필기해주세요. 마일 콤마일을 지나는 직선은요, 앞으로 반드시 y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거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ax 플러스 b에다가 대입해서 b를 구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통수학 2 어느 정도 다 배웠으니까 뭐 지난 직선식 만드는 거 좀 체크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식은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다. 그럼 이제 요거랑 그 다음 누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여기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놓고 식 정리한 거 쓰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m는 0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쓰면 된다? b는 0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접한다라는 말 나오면은 판별식은 0. 아까 이제 우리가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의 관계 x축 관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 바로 써보면은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m는 0 쓰면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는 0. 따라서 이제 m 값은 두 개 얼마? 마일과 마크가 나오는 거죠. 체크해볼까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근데 기울기의 어떤 합을 구하라는 느낌보다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접점 x좌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m-1과 3을 기존에 있던 요 식 있죠? 여기에 넣으면은 여기에 x의 값이 나옵니다. 어떤 제곱인지. 그래서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이면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0이니까 그때 중근은 1. 접점의 좌표가 1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9면은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 플러스 9는 0이니까 x는 마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근이 각각 마3과 1이다. 체크하시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384번도 이거는 뭐 제가 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식을 잘 보시면요. 아무 정보도 없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 다음 mx 플러스 n이 있는데 꼭 이런 문제 풀 때 a, b, c랑 mx를 자꾸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구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구하는 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밑에 있는 식 보시면요. 밑에 있는 새로운 식은요.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같다고 했을 때 이항한 방정식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교점의 x좌표의 곱을 구하라는 겁니다. 밑줄치고 써놓으세요. 모든 실근의 곱 밑줄 쳐놓고 교점의 x좌표의 곱. 그래서 그냥 그림 보자마자 마이너스 12인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만 뭔가 A랑 B랑 C를 찾고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만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 6단원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것만 이해하면 끝나. 이제 388 같은 경우는 이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건데 뭐 요것도 특별한 건 없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i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2차 방식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직선 만들면 되는데 기울기 2인 직선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y좌표를 모르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접해야 되니까 둘이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는 0을 쓰면 돼요. 접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바로 1번 나오죠. 그래서 D는 0을 쓰는 형태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스텝 1은 딱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 2번 단원에서의 어떤 목표라든지 2번 단원이 어떤 틀인지만 제대로 알면 스텝 1은 잘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9번도 같은 원리겠죠?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시나 이 두 식을 같다고 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인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던 뭘 쓰면 되는 거야? 혈례근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건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혈례근이 가능한 이유는 A, B가 5이기 때문에 유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 혈례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줬죠. 만약에 저기 유리수란 표현이 없으면 혈례근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대부분 다 혈례근을 쓰니까 이렇게 조건 잘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입해서 혈례근인 걸 다 바로 나왔으니까 우리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으로 그냥 A랑 B 구하시면 되겠죠. 합하면 4, 곱하면 1인데 합한 거는 2고요. 곱한 거는 A-1이죠. 따라서 B는 4, A는 2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체크해봤고, 이제 체리체소 문제들 좀 푸고 그 다음에 활용까지 하면은 스텝 1 마무리 되니까 스텝 1 끝내놓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랑 조금은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뭐 꼭지점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긴 하지만 범위가 나와 있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390번은 그냥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 다음에 이제 꼭지점 구하라는 거죠. 이건 중3 문제니까 제가 체크 안 하고 넘어갈게요. 꼭지점 완전 제곱식만 잘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91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 f-5랑 f3이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운 것들입니다. 자, 밑줄 치세요. f-5는 f3. 이걸 또 대입해서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2차 함수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차 함수의 특징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5일 때 함수값하고 3일 때 함수값이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3과 5의 가운데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 된다라는 걸 그래프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때 일단은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줄 거야. 그럼 그 다르게 표현해 준 정보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 나가시면 돼요. 밑줄 치고 그려놓으세요. 이 그래프. 그리고 축이 마이너스 1인 것도 바로 알아야 돼. 자, 그럼 축이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저 범위가 마오부터 2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위를 여기 마오부터 2까지 잡아놔요. 여기가 마오면 여기가 2예요. 3이니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줍니다. 괜찮나요? 그래프까지 그려. 눈으로 봐야 돼,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빨간색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최대값은 F 마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걸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3 마사 5랑 3을 대입해서 ABC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이차 함수는 중3 때랑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392번 이제 이게 얘기했던 결국 그래프가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범위가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해.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가장 기본은 요거야. 그전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전에는 자꾸 판별식 쓰고 방정식으로 바꾸고 했는데 이제는 방정식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2차 함수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느낌인 거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잘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를 묶고 x제곱 플러스 4x 쓰고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고 빼기 4하고 뒤에 플러스 3 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쓰고 마사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나갈 때 4로 나와서 7 되고 꼭지점 마이 콤마 7 괜찮나요? 그럼 이제 꼭지점이 마이 콤마 7까지라고 일단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중요한 건데 범위가 마 3부터 3까지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꼭지점이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정리해 볼 텐데 얘 꼭지점 마이 콤마 7 갖고 얘는 최고차 계수 음수니까 위로블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범위가 마 3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범위가 마 3부터 3까지니까 여기에 있는 마 3부터 3까지 딱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끝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값은 언제 꼭지점일 때 7 같고요. 최소값은 여기 3일 때가 제일 작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F3을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3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8인 거 아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좀 팁을 좀 주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작정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필기 잘 해놔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밑에 거를 좀 생략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만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얘랑 얘만 보고 일단 꼭지점의 x좌표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괜찮아요? 그럼 꼭지점이 x좌표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인 거야. 알겠죠? 지금은 최대값이 되겠죠. 지금. 그렇게 바로 이제 최대값이 얘인 걸 바로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마3과 3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곳이 있을 거야. 당연히 마이랑 마3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이랑 3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 3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이때가 최대나 최소가 될 거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림 그리지 않고도 바로 그냥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최소값은 F3 이렇게 이제 쓰면은 굳이 이거 그림 안 그려도 괜찮으니까. 근데 초반에는 아직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림을 꼭 그리세요. 그려서 확인하세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들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93번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우리 연습 차원상 그림 그리지 않고 한번 식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93.
자, 마이부터 3까지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3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림 그리지 않고 바로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최고차 계수를 확인하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x-1제곱 플러스 k-1을 바꿔주시고요. 표준형 바꿔.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는 괄호치고 마이부터 3까지 색깔. 자, 이거 잘 봐봐.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지만 아래로 물록인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 축인 1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범위 안에. 맞죠? 그럼 나는 마이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당연히 마이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 그릴 때는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마이부터 3까지. 그리고 1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림 모양과 형태를 생각해보고 머릿속에서 이거의 최소값은 꼭지점 많이 잡혀있구나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 3이 결국 k-1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 k는 4다 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중3 때 배웠던 이차함수가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겠지?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gx에 대한 걸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럼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이제 플러스 3이 됐는데 요번에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 써주면 되고요. 얘도 꼭지점이 2,7인데 문제에서는 1부터 5까지라고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 축 2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 2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도 안 그려봤지만 그려봐도 어차피 뻔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야. 왜냐면 2가 축인데 1이 더 가까우니까 5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소값은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F5가 될 수밖에 없고 G5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을 수준까지 빨리 가주셔야지 스텝 2 문제들이 좀 잘 풀릴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스텝 1이에요. 아직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5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답은 5. 자, 이런 형태의 흐름의 이제 문제들을 풀 건데 뒤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걸 좀 형태를 변형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또 볼까요? 자, 394번 점 A, B가 이차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일 때 2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A, B가 이차함수 위를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린 대입해야 돼. 대입.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걸 알아냈어. 그다음 두 번째 2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3. b 대신에 얘 넣으면 돼요.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 쓰면 돼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되니까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소값 구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9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뭐 비슷한데 두실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y가 3일 때 마일과 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2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y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게 해서 3-2x를 대신 쓸 수 있는 거야. 바꿔놓으시고. 그럼 우리는 y 대신에 3-2x를 그냥 어디에다가 식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은 사실 x제곱 y제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에다가 3-2x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x에 대한 뭐가 2차 방식이 만들어지니까 요걸로 갖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그 표준형으로 만들고 나면은 6x-1제곱 플러스 3 될 테니까 만들고 그다음 문제에서 뭘 줬어요?
범위 줬잖아요. 말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되는데 최소값은 아까 뭐라고 했죠? 축이 여기 1,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최소값은 3. 최대값은 축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애가 마일이에요. 여기다 마일 집어넣은 27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프 안 그리고 한 번에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만 보고 나서도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저 풀이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 형태를 제일 많이 쓸게요. 이 축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96번도 보죠. 자,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꼭점의 좌표가 2,k인 2차 함수 fx가 마 2부터 1까지. 이것도 아예 아무것도 정보 안 줬으니까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일단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인 거 알아요. 그래프 그냥 대충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2,k인 것도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범위를 봐. 자, 요번엔 좀 범위가 특이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마2부터 1까지. 그럼 여기 축을 포함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부터 마이너스 2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꼭지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최소값 마3을 갔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마3이라는 건 여기가 마3이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최소값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이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꼭지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식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1인 것도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2, 마3을 지난다 해서 k값 구하고 난 다음에 최대값도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뭐 끝까지 해보죠. 마3은 마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k 플러스 k는 13 쓰면 돼요. k 13 나온 다음에 여기다 13 집어넣으면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f1이겠죠. 1 집어넣으면은 12 최대값은 12 그래서 13, 12 이렇게 금방 나오죠. 자, 이 범위 나와 있을 때 문제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스텝 2에서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지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활용 문제도 바로 씩 세우고 정리만 하고 끝내버리죠. 자, 문제에서 말이 나오긴 하지만 식만 보셔도 돼요,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니까 2차 함수 표준형 고친 다음에 하면 되니까 뭐 이건 또 따로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중3 문제라서. 자, 그 다음 398 그림과 같이 AB는 BC가 8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줄 칠까요? 직각 이등변 요거 45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그림상에서 선을 이제 각각 평행선을 그렸는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미 정보는 금방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 닮은 비를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문제에서 FD, BF를 처음에 X로 놓고 출발하죠. 여기 X 이렇게 두시면 돼요. 여기 X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8-X 우리가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8-X 쓸 수 있어. 이게 직각 이등변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건데 사각형 넓이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입니다. 그리고 최대값 구하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16이 되는 거고 그때 x는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20바로 나온 거죠. 이제 활용이야말로 그냥 식만 딱 세울 수 있으면 엄청 쉽게 문제가 나와서 식만 한번 잘 세워보려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9번도 이제 식만 잘 세우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문제만 잘 읽으면 됩니다. 길이가 30인 철사를 2개로 잘라서 각각 정삼각형을 하나씩 만들 때
두 정삼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정삼각형부터 먼저 그려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철사 두 개로 갖다 만드는 삼각형 두 개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3a 플러스 3b가 30이다 식 하나 일단 쓰고요. 철사의 길이가 토탈 30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삼각형 넓이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이거 넓이 공식 알아야 돼요. 4분의 루트 3a 제곱. 공식 잘 외워놓으세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4분의 루트 3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a제곱 플러스 이제 b제곱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b를 10-a로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 10-a의 제곱을 이렇게 바꿔버리신 다음에 저 녀석의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또 계산 좀 힘들어 할까봐 정리하고 갈게요. 문제에서는 최소 값을 구하게 돼야 돼서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이거 전개해가지고 여기 앞에 것만 2로 한 번 더 묶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10a 쓰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서는 이제 25 루트 3은 따로 빼줘야 되고 이거 완전 제곱 되려면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5 루트 3 빼니까 더하기 2분의 25 루트 3까지 쓰면은 최소값도 금방 나올 수 있겠죠. 남은 거 두 개 하고 스텝 2로 넘어갑시다. 뭐 400번하고 401번은 사실 그 중학교 3학년 때도 매번 보던 활용 문제라서 그냥 식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죠. 길이가 20인 철망을 이용하여 벽면을 제외한 세 면의 철망을 두르려고 할 때 바닥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닭장에 포함되는 벽의 길이 그러니까 몇 미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를 그냥 x를 잡으면 여기를 x 잡으면 좀 귀찮으니까 차라리 여기를 x 잡고 나중에 x 구한 다음 문제 풀면 돼요. 여기 x 잡으시면요 20-2x 심 그리고 넓이가 최대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것도 그냥 바로 다 풀려서 바로 할게요. 이거 최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하면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넓이야 그냥 뭐 50이 최대가 됐다는 거니까 그때 그럼 x가 오니까 x가 오면은 결국 2, 1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10 쓰면 되겠죠. 답이 10. 401번은 박물관 1인당 입장료는 2,000원이고 하루 입장객은 500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죠? 입장료 50원 올릴 때마다 10명씩 감소할 때 입장료 얼마냐 물어봤는데 원래 2,000원에서 그 50원 올릴 때마다인데 이제 얼마 올릴지 모르니까 이제 일단 인상 금액은 2,000 플러스 50x라고 쓰시고요. 그럼 이제 입장하는 사람은 500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의 최대값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최대값?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뭐 너무 복잡해보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상수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00x 선생님 지금 쓰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미 여기 뒤에는 안 쓸 거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는 최대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입장료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500으로만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10x 쓰시면 되고 여기도 뒤에 안 쓸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쓰고 그냥 x 마우 제곱만 쓸 거지 뒤에는 마무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x는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여기다 5를 넣은 2250원이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거는 스텝 2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텝 2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험 문제들이니까 천천히 길게 나가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기본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스텝 1에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스텝 2를 풀어나갑시다. 답이고. 요거는 필기 꼼꼼히 한번 잘 해봐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다. 이거는 아까랑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교점 x좌표 알파 베타입니다. 그다음 알파 베타는 2분의 k.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 있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냥 고태공식 변형 쓸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사실 이거는 그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가 나와버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고태공식을 쓰는 의미가 없거든요. 훨씬 쉽죠. 미지수를 여기다 줬어야지 뭐 공식 쓰는 건데. 그리고 그냥 베타가 둘이 더하면은 베타가 3이고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쓰면 돼요. 그럼 K는 그냥 마이너스 1으로 나오는 거. 이건 곱셈 변형 쓸 필요도 없어. 403번은 진짜 많이 나오죠. 맨날 문제. 네, 여기 이거 못 풀면 안 됩니다. 이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이거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쓰는 건데 판별식과 항등식을 쓰는 거잖아요. 항상 판별식 먼저 쓰고 항등식 쓰세요. 이게 자꾸만 이게 항등식을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못 푸는데 항상 우리의 출발은 판별식입니다.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 짝수 판별식 쓰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문제 풀 수 있죠. 짝수 판별식 꼭 쓰세요, 제발. 그래서 2k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a 제곱 4k 제곱 그다음 플러스 6k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쓰면은 이제 a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6k. 요거 예쁘게 다 날라가네. 그리고 정리하면은 4k를 묶으면은 4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항등식인 거죠. k 그래서 a는 무조건 얼마다? a는 3. 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스텝 1에서 살짝 뭐 또 표현이 변형이 된 문제들밖에 없었네요. 404번.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또 fx에 대하여 x는 2의 대칭이다. 뭐 대칭축이야 우리가 뭐 늘 봤던 거니까.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방정식 f3x만. 자, 이것도 사실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형태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2차 방정식에서 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를 막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긴 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x는 0의 해를 먼저 알파랑 베타라고 일단 해놔. 그러니까 지금 절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방정식처럼 보셔야 돼요. x절편 아니면 그래프에다가 거기 x절편에 알파랑 베타라고 체크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그럼 여기에서 그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체크해줄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축이 2라서 막 x-2의 제곱 이렇게 이제 문제 막 쓰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절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절편의 가운데가 축인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린 가장 먼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중점이에요. 중점 가운데. 가운데는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가운데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인 건 여기서 찾아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랑 다른 문제인 건 방정식 이걸 줬어. 근데 여기 이걸 안 주는 거야. 찾아야 돼.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근데 그걸 찾으라고 바뀐 것 뿐이지.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날 텐데 우리 2차 방식에서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었느냐. 자, 이거의 해는요. 그때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얘 해가 알파 베타니까 F 안에는 알파랑 베타가 들어간 것만 0이 될 수 있어. 다른 게 들어가면 0이 절대 안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게 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꾸 여기다 알파를 넣어 베타를 넣어서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x가 나의 해입니다. 실제 해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과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돼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해석 안 되면은 문제 풀 수 있는 거 거의 없어. 식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분의 합은 결국 이 두 개 합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근데 문제에서 이걸 아까 전에 구해냈죠. 그래서 4이니까 정답은 이제 2 쓰시면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405번 이어서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 아까 했던 거죠? 또 써놔야겠죠. 제목에다 뭐라고요? 그네블리. 그네블리. 그네블리 방법 뭐였죠?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 좌표표만 그리시고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한근은 마3보다 작고 자라는 건 1보다 크대요. 그럼 마3과 뭐 1만 체크해 놓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하나는 마3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요. 마3과 1 체크해 놓고 축 마이너스 2분의 3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괜찮나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뭘 쓰자? 한판축을 쓰자. 한판축 그 제목에 그네분리 쓰고 그래프 플러스 한판축 써놓으세요. 그네분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긴 한데 그래프 그리고 한판축. 자, 첫 번째 함수값은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 이거만 체크. F 마3이 0보다 작다. F1도 0보다. 보이는 것만 체크하세요. 보이는 것만.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 판별식도 이제 해가 두 개니까 0보다 크다. 쓸 수 있어요. 축은 이미 마이너스 2면 3이 나와있기 때문에 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체크해 봅시다. 자, F 마3 집어넣으면은 마3 A만 남네. A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1 집어넣으면은 A는 마4보다 작다. 그 다음 판별식은 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IC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여기 나온 것들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4보다 작다가 되겠죠. 항상 해를 구할 때는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해가 됩니다. 저거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해 분리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게 거 두 개만 더 하고 또 속다가 남은 거 문제 풀죠. 자, 406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3이 0이 마일보다 큰 서로한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이것도 또 써보세요. 근해 분리. 계속 근해 분리 연속입니다. 왜? 방정식인데 해 범위를 줬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하는 거 똑같습니다. 계속 연습해. 근해 분리 진짜 자주 나와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해 분리 요거까지 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합시다. 자, x좌표 측편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자, 축이 1인 건 알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마일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절편이 마일보다 큰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 그래프는 이렇게 두 근이 마일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괜찮나요? 자, 그래프 그렸으니까 우리한테는 뭐만 남았다? 한 판 축만 남았다. 첫 번째 한 판. 여기서 해는 이제 값은 마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F 마일이 0이다. 그래프 그려서 한번 판단하시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근인지 중근일 수도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F 마일 집어넣으면은 그냥 K인가요? K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1-K 플러스 3인가요?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정리하면 K는 0초가 3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수 K가 구하랬으니까 K는 1, 2. 정답은 좋습니다. 어때요? 이제 근해 분리가 바로 뭔지 알 것 같아요? 근해 분리 문제 나중에 누가 근해 분리가 뭐야 물어봤을 때 방정식의 해 범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근각에서 연결되는 걸 풀 수 없으니까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407번도 볼까요? 자, 2차 최고차 계수가 1인 두 2차 함수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일단 가에서는 둘이 곱한 게 갑자기 좀 문제가 특이해졌는데 좀 새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함수 두 개 곱했더니 저기 나왔다라는 게 이거 그 4차는 당연한 건데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조립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3차, 4차 나온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자, 얼마 넣으면 0 될 것 같습니까? 마 1 넣으면 0 될 것 같나요?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 계수가 이제 4차니까 1인데 그 다음 3차 없어요. 3차는 여기 0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틀려요. 쭉 볼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3차니까. 이것도 이제 어차피 뿔마일은 다 해봤으니까 마일 넣으면 안 될 건 뻔하고 이제 이 같은 이나 마일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 거는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조립법 굳이 더 하지 말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잖아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괜찮나요? 결국 f랑 g는 여기 있는 4개의 인수 중에서 어떤 2개를 가져갈 텐데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고 했냐? fx가 x에 접한대요. 그럼 접하려면은 얘네 둘을 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f가 x 마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스텝 3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2랑 3도 갭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2차 함수가 쉽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3까지도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F3, G3? F3은 1이고 G3은 6, 4, 24, 4는 25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좀 쉬었다가 8분 뒤에서 할게요.